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오랜만에 오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불러주셨습니다. 아, 예. 그래도 저는 최근에 뭐 하나 이제 새로 하나 구독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하나 시작했죠. 진짜 복덕방을 진짜 복덕방은 아니고 이제 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여셔서 저도 어떻게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저희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서비스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러시지. 탐방 하시는 네, 거. 탐방도 있고 애널리스트 세미나 하는 것도 있고 거기도 참 모실 텐데 네. 항상 이렇게 서치를 하거든요. 또 이게 누가 이제 올라오고 있나. 많이 본 이름인데 해서 광순의 복덕방이다. 그래서 바로 구독했습니다. 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제가 예. 진입했습니다. 진입이라고 할까? 대박 나실 겁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장 개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홍보를 많이 못했는데요. 오늘 사실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딴 데는 뭐 홍보에 신경 안 써주지 않습니까? 저희니까 이렇게 또 열심히 하지. 감동이에요. 오늘 한 5시간 합니까? 왜냐면 저도 이광수 대표님 그 글 보면서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간 글로는 다 전달해드릴 수 없는 것들을 또 이제 쉽게 대표님에게 설명을 또 이제 부연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죠. 네네. 사실은 저는 글이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워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글 읽는 거죠. 글 읽는 거. 예, 특히 요즘 시대. 그렇죠. 다 쇼츠 보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원래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화론적으로 보면 예전에 인간이요. 네. 인간이 이렇게 이게 인류 아주 오래 전에 네. 수백만 년 전에 이렇게 고인류 시대에 그때도 보면 이제 호랑이가 막 나타나요. 그럼 의사 전달을 글로도 없었지만 사실 그림으로 하기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바로 말하고 듣고 훨씬 소리치고. 발달돼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읽는 거는 힘들어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화론적으로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읽고 얻은 지식은 지혜가 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글을 통해서 자산시장이나 부동산 할 거 없이 주식도 그렇고 글을 통해서 많은 걸 또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책이 있잖아요. 네네네. 책의 가장 큰 단점은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어렵죠.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산시장은 매일 변하는데 책은 사실 6개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레포트라든지 마찬가지로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된 그렇죠. 읽을 거리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거는 저희는 이제 밑에다 화면에 항상 나갈 때 촬영 일자를 쓰거든요. 더보기란에도 항상 텍스트로 쓰고. 근데 이게 유튜브는 1년 전께 지금 알고리즘에 뜰 수도 있고 쇼츠 같은 것도 이게 언제 만든 건지 되게 헷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작년에 한 말이 지금 떴다고 해서 이게 지금의 저 사람의 뷰라고 또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주식 콘텐츠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상 시기에 상관없이 또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게 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하는 것. 그렇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해서 몇 가지 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약간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광순의 복덕방에 쓰신 글 바탕으로 또 질문을 뽑은 것도 있고 네. 얼마 전에 제프 베이조스의 말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마존 창업자. 10년 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보다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걸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의미로 그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조스가 이제는 그 아마존을 사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들고 사실 이 4차 혁명을 또 이끈 회사기도 하니까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네.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베조스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10년 후에 변화할 것보다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모든 가격은 싼 게 좋아할 거다. 네네. 이건 무조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그 아마존 마켓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배송은 빨리 할수록 좋을 거다. 그렇죠. 승질급하죠. 네. 이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존을 만들면서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마존이 어려운 겁니다. 네? 네. 테무가 더 싸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더 싸잖아요. 그리고 더 빠르게 오고. 그게 바로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런 창업자들이 아마존의 1등이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여긴 끝났어라고 생각하면 사실 도전이 없었겠죠. 그런데 딱 자신한 거죠. 아마존보다 나는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어. 싸게 네. 판매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도전한 거고 지금 막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미에서는요. 테무가 열풍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만 이제 1억 명 넘게 회원 모집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그리고 뭐냐면 회원을 모집할수록요. 포인트를 어마무지하게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본능이잖아요. 뭘 좋아합니까? 그렇죠. 공짜. 그렇죠. 할인. 네, 할인, 공짜, 싼 거, 빠른 거.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산 시장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야, 변하는 게 뭐야?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얘기할 때 10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돼? 저출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변할 거 아니야? 그건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본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건? 부동산을 볼 때.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저한테 여쭤보셔가지고. 근데 뭔가 아니 그냥 직관적으로. 좋은 입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이거 아닐까요? 아니 그건 변하죠. 아 변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강북이 제일 좋았는데 지금 강남이 좋고 이런 건 변할 수 있거든. 변하지 않는 건 일단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이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집 자체는 있어야죠. 변하지 않죠. 예. 그리고 새 집 항상 원하고, 새 집 원하고. 그리고 새 집은 헌집이 된다는 거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실 아닙니까? 가기사. 네. 그렇죠? 헌집은 또 새 집이 또 될 수도 있는 거. 이런 거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죠. 오호. 약간 여기에서 보면 좀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하면 의외로 자산시장이나 특히 부동산에서 전망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구가 엄청 저출산이라고 막 고민하고 이러는데 네. 사실 이것도 본질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수요가 위축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사람들이 그건 변화인데 변하지 않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집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집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인구 구조는 변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을 것들. 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우선은 최근 이제 시장 동향부터 좀 여쭤보려고 좋습니다. 하는데 최근에 뭐 물론 이제 집값은 계속 빠지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락폭이 조금 크진 않죠. 이제는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는 말하면 요 그래프를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예, 이거는 실제로 실거래 가격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가격을 알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가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예요. 실거래 가격이에요. 네. 대신 전제를 좀 할게요. 네. 제가 이 아파트를 선정한 걸 뭐냐면 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예시를 찾아요. 아닙니다. 이 아파트를 가져온 이유는 거래가 빈번하고 예. 대단지고 네네네. 그래서 시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지난번에도 저 아파트 인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아파트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자고요. 대표 아파트니까. 네. 근데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는 사실은요,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이죠. 예. 반등인데 2023년 말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근데 하락폭이 어떻습니까? 물론 절대 가격은 좀 클 수도 있겠지만 하락폭은 크진 않아요. 과거에 떨어진 거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저 밴드 안에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래량도 어떤가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래도 전반적으로 좀 줄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폭은 크지 않다. 네네네. 근데 전형적으로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언제 나타나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시장의 방향성을 아직 못 찾을 때. 지금 딱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늘상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지금은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관망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매수자들이 저 가격 더 한번 지켜볼게. 지금 당장 내가 덥석 물고 싶진 않아.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매도자들도 관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막 싸게 집어던질 시장은 또 그렇다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2023년 보니까 집값이 올랐는데 예. 요거 지나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쓰신 글 보니까 집값이 빠지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또 늘고 있다고 쓰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변화를 저희가 의미 있게 좀 보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정체된 쉽게 말해서 서로 이제는 일종의 눈치 보기라고 할게요. 네. 뭐 그래서 서로 일종의 매수와 매도가 서로 분위기를 타진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이 힘의 일종의 균형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게 바로 매도 물량 증가예요. 네. 매도 물량 증가는 바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장이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팔 때 네.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살짝 띄워놓고 그렇죠. 내놓겠죠? 그렇죠. 약간 나중에 내고 할 것도 좀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파트 파는데 아유 저는 싸게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 시장 평균가보다 그 올려서 내놔요. 그렇죠. 뭐 주식도 아니고 시장가에 던지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이 지수나 호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덜 빠지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데 대신 뭐가 안 될까요? 거래가 안 되죠. 그렇죠. 그 가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그런 급한 뭐라 해야 되나 뭐 역전세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지나갔고 그런 보면은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막 이게 정체가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거 균형을 좀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이건 변화의 일종의 징조죠. 그러면 매도 신호. 물량이 늘고 있다라는 건 매도자들은 더 많이 경쟁을 해야 되고 매수자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시장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네. 물량의 증감 여부를 또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중요한 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네.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 그것도 공급이다. 그게 결정적인 공급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게 많아지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 그게 감소하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과거하고 다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집값이 오를 때는요. 가격이 오르면서 매도 물량이 줄어듭니다. 네. 거두어드리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뭐냐면 가격이 조금만 오르잖아요. 그럼 바로 매도 물량이 증가해요. 아, 하락장일 때는. 네. 조금 반등했어. 그래, 지금이야. 빨리 팔아야죠 이러면서. 그래서 2023년도에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이기도 해요. 가격이 반등하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심리가 조급함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 가격이 반등할 때 다시 매도 물량이 많아지고 그렇죠. 이거는 또 반등을 또 제한하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매도 물량을 이렇게 가격이 반등할 때 그 매도 물량을 누가 사주면 가격이 안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량도 소화되고. 근데 앞으로 올 시장은 매도 물량은 증가하는데 사줄 사람이 줄어들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반등도 별 의미는 없고 이제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니까. 또 하나가 네.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는 것에 대해 앞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강세 끝까지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 이번에 하락으로 돌아섰더라고요. 세종시. 세종시는 낙폭이 확대되고 매도 물량도 늘었더라고요. 많아지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선방을 하던 지역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세종시가 사실은 가파르게 올랐고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아,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근데 그 지역이 더 빠지고 있어요.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긴 한데 네네네.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고요. 많이 빠지면 많이 오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자산시장에서. 특히 부동산에서요. 그러면은 세종시도 많이 오른 만큼 낙폭이 커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반등.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희가 세종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물론 이제 도시마다 뭐 정주 여건이라든지 인구 구조 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 세종시는 그래도 막 인구가 유입이 되고 네. 출산율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고 막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왜 많이 빠지냐면 그만큼 투자로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거나 이렇게 될 때 매물이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가격의 하락폭이 큰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또 반대로 그 투자 물량들이 또 나오면서
또 많이 하락폭도 떨어지기도 지금 하고. 꺼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차주정시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수요가 또 감소하고 있으니까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서.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여야 되나?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변동성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 텐데 부동산에서도 그런 변동성이 그러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까 보세요. 이거 잠깐 한 번 더 보세요. 네네네. 이게 강남 3구의 한 아파트인데 24억에 올랐다가 갑자기 1년 만에 15억 8천만 원 떨어집니다. 세상에 강남 불패가 어디 있어요? 와. 근데 요거 이왕 보여줬으니까 네네네. 이거 이제는 요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게, 저 얼마에 사면 되는지? 아니. 아니,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아니, 이걸 보면, 네. 누가 23억 8천에 사고, 누가 15억 8천에 샀는지 불과 2년 차이가 나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아니, 왜 이랬을까? 물론 저걸 중개한 그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자전거래다, 뭐 증여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니,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어요. 오, 네. 누가 샀는지. 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네. 일단 가격을 싸게 산 사람은 마이클이었어요. 아, 진짜입니까? 아니요. 아니, 그냥 가명. 네, 가명. 이름 바로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홍길동. 욕먹을까봐. 근데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홍길동보다는 마이클. 실제로 홍길동이 계실까봐. 한국에. 네네네. 그래서 마이클이 이 집을요 16억 원에 샀어요. 예. 가장 저점에. 야.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죠. 근데 층수도 똑같아요. 27층, 29층. 비싸게 산 사람은 제임스예요. 비슷하네요, 근데 층수. 근데 둘 다 갭 투자를 했어요. 전세 끼고 샀어요. 아, 그게 나와요? 그럼요. 네. 다 조사가 됩니다. 근데 마이클은요, 이 매입 가격이 16억 원에 샀잖아요. 네. 요거 잠깐 저희가 요거 마크해 드릴게요. 네. 16에 샀죠. 네. 그럼 이때 전세가 9억 7천만 원 있다고요. 예. 갭 투자니까. 네. 자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6억 3천. 예. 그렇죠? 요게 내가 투자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현재 투자 금액 6억 3천입니다. 네. 시가가 다시 회복돼서 수익률이 62%예요. 1년도 안 됐는데. 형님이네, 형님이. 예. 마이클 형님. 근데 똑같은 아파트를 네. 제임스는요. 예. 23억 8천만 원에 샀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때 전세가 14억 원이 있었어요. 예. 그럼 내 돈이 9억 8천만 원 들었잖아요. 네. 요거 큰 차이 안 납니다. 투자 금액이. 그렇죠? 근데 충격적이에요. 2년 지나니까 이 전세가요. 10억 3천만 원 떨어졌어요. 야, 이거야. 그러면 요거 돌려줘야죠. 그쵸. 얼마? 얼마입니까? 3억 7천만 원. 예. 그러면 내 돈 3억 7천만 원 또 들어가야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3억 7천만 원 더하니까 투자 금액이 13억 5천이 됐어요. 누구는요, 이 아파트를 6억 3천만 원에 사고, 누구는 13억 5천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해서 그 집값은 또 떨어졌어. 예. 와, 2년 만에요. 이 차이는 뭡니까? 왜 이랬을까요? 누구는 하여튼 그 포모 현상 그냥 끝판에 잡은 거고, 누구는 그냥 누가 막 경매 넘어가기 직전에 던진 집을 뭐 운 좋게 샀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차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시장에서 핵심은 변하지 않는 진실은 자산 가격이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가격은 변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 생각은 유추하면 이때 산 사람은 왜 샀을까요?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했겠죠. 계속. 네네네네. 계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변하지 않을 거야. 오르는 게. 저 뜨거운 손의 오류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때 산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가격은 변할 거야. 계속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해서 샀겠죠. 이 가격이면 뭐 미칠 거 없어. 뭐 이렇게. 그리고 오를 거야. 네. 네? 변할 거야. 이 상황이. 이런 변하지 않는 진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사결정이 전 나왔지 않느냐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생각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변한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면 떨어지고 싸면 오른다. 오르면 떨어지고 네. 떨어지면 오르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아유 저 두 사람 앉아갖고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자산시장 한복판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막 상황 판단이 안 되죠. 막 특히 부동산에서. 부동산에서 팔아야 돼. 맞아요. 부동산에서. 똑같이 갭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저 마이클과 제임스의 차이를 딱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실패했고 저 사람은 잘했네 하는데 그러면 now 2024년 3월 4월 이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임스예요, 마이클이요? 마이클. 네. 마이클 되려고 노력해야죠.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제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부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요. 왜요?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사람은 긍정적이요? 그럼 어떤 기회가 나와요, 거기서? 그러면 20억에도 사야 되고 30억에도 사야 되고 막 이러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 집 하는데 쉽게 할 수 있고 마이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입지도 좋고 대규모 단지에 24억 가던 게 10억 원대 중후반까지 내려왔으면 그 가격이면은 질러도 된다. 막 이런 또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클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